일단 저는 이 학원에 어쩌다 보니 원장직을 맡게 된 유경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통합과학 및 그리고 생명과학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배재고를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배재고 진학 예정이시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 계시네요. 이렇게 배재고 많이들 원래 진학을 하시는데 내신 때문에 아마 네, 요즘 저도 배재고 나왔지만 저 때 배재고 애들과 지금 배재고 애들 수준 차이가 지금 배재고는 사실 배재고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들 수준이 낮아서 사실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고 남학생이다 그러면 저는 배재고 보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어찌됐건 이제 어머니들이 12월 달에 이제 고교 신청을 하시잖아요. 어디로 진학을 하실지. 그거에 대한 또 팁도 조금 나름대로 듣고 싶으실 것 같고, 아까 부원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첫째 아이가 지금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배재중을 나오고 배재고를 나왔고, 그리고 배재고는 저는 자사고 3기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의 이제 소감대로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4년간 또 20살 때부터 강사를 시작했으니까, 이 동네에서. 그래서 4년간 학생들을 지도해온 결과 이 학교는 이런 게 낫고 만약에 학생들이 이런 타입이라면 이런 학교를 진학하시는 게 낫고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을 조금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대혼돈의 시대죠. 아직 입시 개정 교과에 따라서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 나름대로 다 발표만 하고 있지 사실 확정난 케이스들이 없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어머니들께 좀 나름대로 잘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이 개정 입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시킴에 따라서 어떻게 보낼 건지를 제가 그래도 원장직으로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동안 대치동 설명회를 어마무시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장님들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가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아버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어마무시하게 챙기는 저의 손가락과 같은 사촌이 있어서 조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조카 때문에 왔다 이랬는데 조카 때문에 무슨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제 대치동 스파이 좀 해서 정리해서 우리 실장님들 시켜서 제가 대치동 자료 싹 갖고 와서 이거 우리 어머니들한테 드려야 되니까 빨리 싹 다 요약본을 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라고 한 것이 입시교과 변화의 가이드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통합과학은 이거요. 이 입시 개정 교과에 따라서 어떻게 애들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플랜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 계속해서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겠지만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면 5등급 이제 대략 어머니들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어디까지가 5등급인지. 이 5등급제, 이제 9등급제의 2등급은 11%까지거든요. 그런데 5등급제로 해서의 1등급은 저희가 10%까지예요. 그러면 사실상 5등급제의 1등급은 1, 2등급이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어머니들도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의 성적표에 2등급이 종합으로 찍혀있다. 이거는 격하게 얘기하면 범죄 이력과도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크리티컬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1등급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대치동 전문가들이나 입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인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라면 1.5에서 1.8은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등급 제로에서요. 오케이. 그런데 인서울인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어머니도 우리 아이를 인서울대학교 목표로 해서 오신 분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어머니들의 목표는 메이저잖아요. 의치한, 그 다음에 스카이. 이 정도가 이제 메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물론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면 더 메이저가 늘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머니들은 다 이쪽을 목표로 두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1.3 정도여야 됩니다. 1.3. 그러면 이 1.3이라는 게
저희가 등급으로 나올 수 있는 과목 수가 총 36개예요. 3년 동안 36개 과목에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그 36개 과목 중에서 1.3을 맞추려면 평균적으로 어떤 등급을 맞아야 되는지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부 다 사실 5등급제면 P상 쪽을 봤을 때는 이게 경쟁력이 약화된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1등급이 아니면 이제 1등급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조금 더 치열해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5등급제로의 변화. 인서울로 가려면 1.5에서 1.8 그리고 메이저는 1.3 안에 1.3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 4월에 저희가 각 학교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뽑을 거야.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안이 정확하게 내년 4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입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내년 4월 말에 각 학교 입학처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뽑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뽑을 겁니다. 라고 하는 안이 확정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거를 조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선배님들을 마루타 삼아서 그 아이들의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대략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 5등급제의 변화 요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교학점제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되게 취지는 좋아요. 우리 아이가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적합성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흥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되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되게 좋아 보이는 프로그램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모든 대학교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20계열을 갈 친구들은 권장 이수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장 이수 과목을 들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장 이수 과목을 반드시 수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반드시라는 말은 없죠. 그냥 권장한다. 그런데 이 권장한다라는 걸 굳이 안 들으면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과계열 또는 자율전공학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1학년 때 이제 자유롭게 들은 다음에 2학년 때 과를 선택하는 문과계열 또는 자율전공학부는 권장이수 과목이 없어요. 하지만 20계열은 권장이수 과목이 생기거든요. 그럼 권장이수 과목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결국 또 교육부 지침과 조금 어긋나요. 왜냐면 교육부는 자유롭게 들어. 그래서 너가 어디에 적합성을 보이는지 찾고 흥미를 찾고 그럼에 따라서 진학과 진로를 결정해 라는 것인데 대학교에서는 아니 이 정도는 너네들 필수 교양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를 들어오려면 너네들 이런 과목을 들어야 돼 라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넘겨보실까요?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저희가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약간만 넘겨보시자면 3 종합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넘겨보실까요? 3 종합전형 PPT 넘어 3 종합전형이라고 되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이제 여기 서울대는 너무 피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고려대 2028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페이지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생명과학대학을 가려면 미적분 2까지는 무조건 듣고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 세포화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중에서 2개 과목을 무조건 이수해라. 물론 무조건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긁어 부스럼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들어라. 이과대학 이거는 사실 자연계열이라서 살짝 스킵하고요. 의과대학은 미적분 2 듣고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 이게 어떻게 보면 화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투. 그리고 세포화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얘가 생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생투.
요 화투 과목이 2개로 나뉘고 생투 과목이 2개로 나뉜 건데 이 2개씩 나눈 과목 총 4과목 중 2과목은 반드시 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과대학으로 가다 보면 수학은 지금 미적분투는 다 거의 껴있습니다. 그런데 공과대학 중에서도 여기에는 또 자율선택 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들으라는 것이 있네요. 왜냐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얘가 물투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투. 물투, 생투, 화투 중에서 2과목 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6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은 반드시 들어. 화생공, 신소재, 그 다음에 다양한 과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간호대학, 미적분투랑 화투, 생투 둘 중에 하나 들어. 보건과학대학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세분화시켜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줘야 되는 내셔널 유니버시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을 되게 두루뭉술하게 해놓긴 했어요. 지금 보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과들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3과목 이상을 들어.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고려대, 연세대 심지어 사실 그 밑에 대학 이제 중경외시 그 중경외시에서 사실 가장 까다롭게 입시안을 내놓고 있는 학교는 경희대거든요. 그러면 경희대를 또 살펴보시면 경희대도 역시나 조금 빡세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 기존 그 다음에 변경 요 변경사항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전공 이수 과목인데 3월 말과 8월 말 즉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쭉 보시면 역시나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3학년 아이들 기준 그리고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즉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 교육과정은 물투부터 지투까지의 과목은 지금 현재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배우고 얘네들은 모두 다 절평이에요.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교학점제로 싹 다 바뀌고 나서 1학기 때 대부분 원과목을 띄고요. 2학기 때부터 추과목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추과목이 개정교과에서는 뭐가 된다? 바로 다 상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상평 과목이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고2, 고3 학생들은 내신 따기 위해서 물투, 화투, 지투, 생투 선택하고 얘네들 거의 다 일주일 안으로 공부해서 A 등급 맞는 게 목표입니다. 즉 누가 훨씬 더 효율성 있는 시간을 공부해서 A를 맞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평으로 바뀌게 되면 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고교학점제를 바뀌고 나서 너무나도 애들이 할 게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심지어 또 각 대학들 또는 전문가들은 5등급제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변별력 또는 내신에 대한 왜냐면 또 이제 집중이수제로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심화된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 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을 할 거니까 지금 현재 모든 대학들은 호시탐탐 바로 최저 등급을 빡세게 잡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저 등급이 빡세진다는 것은 결국 수능 또한 부담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능 또한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대학을 갔을 때만 해도 우리 연대가 어떻게 발표를 했었냐면 국, 수, 영, 그리고 과탐 두 과목 이렇게 여기가 평균이거든요. 이 4과목 합 7이었어요. 4과목 합 7. 그럼 4과목 합 7이면 2, 2, 2, 1 이런 식인 거거든요. 조합이. 그런데 이때 제가 대학을 갔을 때만 해도 저는 물론 약간 나이가 들어서 2016 학년도에 수능을 보고 2016 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갔지만 저때 합 7, 2, 2, 2, 1 요것만 맞춰도 웬만하면 정시로 연대를 간다라고 했거든요. 즉 저게 쉬운 등급이 아니에요. 즉 수시 최저라고 해놨지만 저게 거의 최상 등급인 겁니다. 현역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재수생이면 사실 이 정도 등급을 맞을 수가 있지만 현역들이 저렇게 등급을 맞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최저 등급 또한 빡세진다. 내신은 내신대로 또 빡세진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자녀분들이 너무나도 미래가 이제 살짝쿵 힘들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살짝 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사실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저는 사실 과탐선행 진짜 저는 과학선생님으로서 과탐선행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비 고3 어머니도 데리고 나서 이렇게 윈터스쿨이나 이런 식의 설명회 딱 진행할 때 저는 단연코 얘기했습니다. 어머님들 사실 제가 과탐 강사지만 과학선행 안 시키셔도 됩니다. 수학선행부터 시키세요. 저는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안 됩니다. 지금 과탐선행 안 시키시면 조금 큰일 나요. 특히나 이공계열 진학을 하길 원하신다? 라면 더욱더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결국 이제 앞쪽으로 약간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약간 돌아가면 강동고 학년별 광판성이라는 것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들 시켜서 1학년 때 이렇게 선택하고 2학년 때 이렇게 선택하고 3학년 때 이렇게 선택해요 라는 것들 싹 다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 실장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1학년 때 통합과학 탐구실험, 통합과학 2 탐구실험 이렇게 듣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학년 때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해당하는 원과목에 해당하겠습니다. 원과목 이 4과목 중에 거의 보통 3과목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원과목은 1년 동안 배우는데 이거를 한 학기에 배워야 된다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내용이에요. 한 학기에 3과목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2학년 2학기 때 가면 너네들이 원과목 여기에서 뭐 선택했어? 그러면 물리학 선택했으면 역학과 에너지로 진로 연계. 너 화학 들었어?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계 과목. 생명과학 들었어? 세포화물질 대사. 지구과학 골랐어? 지구시스템과학.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서 너희들이 3과목 선택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원장님 여기에는 택 5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4과목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살행위가 다름 없습니다. 저 4과목을 다 선택한다는 거는 우리 애를 죽이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우리 애가 진짜 과학적인 소양이 거의 아인슈타인 뺨 친다. 그러면 4과목 다 선택하셔도 무방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대학들이 원하는 딱 사각형 형태의 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사각형으로 이수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게 등급이 좋아야 되잖아요. 1등급 안으로 맞춰야 된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여기에서 이제 3과목 정도로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이로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2과목 중에 절반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연계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3학년 1학기 때 또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학년 1학기 때 또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상평이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상평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약간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은 전문 교과 과목이라는 것인데 전문 교과 과목은 사실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데 왜냐면 3학년 2학기 때 보통 전문 교과 과목을 듣거든요. 근데 전문 교과 과목 3학년 2학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죠? 3학년 1학기 것까지만 수시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등급을 잘 맞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미래를 같이 그려가서 재수까지 그리고 있다 라고 하면 3학년 2학기를 잘 맞춰야 되겠지만 재수는 웬만하면 하는 걸 비추드릴게요. 제가 재수를 해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추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동고는 학력 조금 그런데 강동고는 좀 이거를 너무 흩뿌려 놔있거든요. 나머지 강일고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4과목 들어라. 그런데 심지어 강일고는 무슨 학교죠?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에는 당연히 과학중점반을 들어가야 맞습니다. 과학중점반을 안 들어가게 되면 버려지거든요. 잘 안 챙겨줘요, 강일고에서. 근데 문제는 과학중점반을 들어가는 게 저는 언제나 강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만 독이 든 성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왜 독이 든 성배냐? 바로 과학 중점반
아이들의 어떤 관리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학 중점반을 선택을 하면 과학 탐구를 4과목을 다 들어야 돼요. 무조건요. 그러면 결국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을 싹 다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강일구가 과학 중점반을 다시금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안대로는 4과목을 다 듣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교학점제로 돌아갔을 때 4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도 4과목 선택해, 여기도 4과목 선택해 이러면 제가 봤을 때 과탐을 선행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절대 못 버팁니다. 절대. 그래서 조금 뭐 강일고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나머지 광문고는 2학년 1학기 때 택 2개 물리학 파악하고서,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택 2개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리고 진로는 물리학에 대한 진로, 화학에 대한 진로를 여기다 넣어놨네요. 그나마 광문고가 나름대로 애들을 배려해서 짜놨어요. 아까 강동구랑 강일구는 너무 불친절하게 짜놨거든요. 애들이 절대 할 수 없게끔 짜놓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 내년 겪고 나서 분명 다시 바꿀 거예요. 이대로는 애들을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그래도 광문고는 이 동네에서 나름대로 메이저고, 그러면에 따라서 애들도 실적이 좋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애들을 배려해서 실질적으로 안 될 것이라는 걸 파악해서 짜는 것 같습니다. 명예여고도 마찬가지로 되게 흩뿌려 놔져 있죠. 여기서 선생님 융합이라는 건 뭡니까? 융합이라는 거는 등급이 안 나와요. 즉 얘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래서 상평 과목은 일반, 진로 얘네들만 상평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과학 탐구 같은 융합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평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덜겠죠.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뭐 그래도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융합 탐구를 하나 낀 채로 여기에서 자유롭게 한 2과목 정도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녀의 과를 어디로 진학할지에 따라서요. 명의력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배제고는 그래도 가장 포멀하게 선택해 있죠. 아까 우리 강동구는 택 5라고 적혀놔서 이걸 4과목을 다 들어야 돼, 아니면 3과목만 들어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중에서 3개 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여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합리적으로 짜놨어요. 물리학, 생명과학 택 4. 그러면 이거 2개 그대로 들으면 되겠죠. 이과 진학 학생들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리학에 대한 진로 선택, 생명과학에 대한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지구와 화학 이 4과목 중에서 몇 과목 선택해서 들어. 그러면 나름대로 배분을 잘 해놨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가 덜 고생하겠구나 라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학교별로 얘기해 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를 진학함에 따라서 고생길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1학년 통합과학 2는 사실 저희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즙짠해가지고 1등 맞춰놓으면 돼요. 근데 2학년 과목은 지금 사실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이 저희도 또 보여서, 그래도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광문고를 진학할 거다, 아니면 뭐 상리학으로 진학할 거다, 좀 이따 뒤에 한영고를 진학할 거다, 또는 대제고를 진학할 거다,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를 보여드려야 나름대로 선택 기준에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사고는 역시나 아까 배제고랑 거의 흡사하죠. 성덕고도 앞에 배제고랑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영고가 이제 조금 의아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안 거의 그대로예요. 즉 물화생지 이 원과목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즉 이 물화생지라고 하는 원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 1학기 때도 2학기 때도 열려요. 둘 다 열립니다. 1학기, 2학기 둘 다 열려요. 이 소리는 1학기 때 2과목, 2학기 때 2과목을 잡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친절하게 느껴지는데 애들한테는 아주 안 좋고 어머니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대노하시거든요. 뭐냐면 바로 눈치 싸움을 하게끔 만듭니다. 즉 제가 생명과학을 1학기 때 배치를 시키고 화학을 2학기 때 배치를 시켰는데 원래는 1학기 때 생명과학 선택자가 70명밖에 없는데 2학기 때 생명과학 선택자가 130명이래요. 그럼 당연히 등급은 2학기 때 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즉 눈치 싸움을 해서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인데 왜 환영부가 이걸 고수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지금 올해 환영부 2학년 기준으로 67명이 1학기 때 생명과학을 들었고요. 2학기 때는 150명이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배가량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등급은 2학기 때 따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1학기 때 1등급 고작 해봐야 2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눈치 싸움을 해야 보니까 심지어 그 과목 변경도 잘 안 해줘요. 왜냐면 한영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귀차니즘이 강하셔서 잘 안 바꿔줘요. 막 바꾸려고 하면 하면서 괜히 또 한숨 쉬면서 애 눈치 보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잘 신청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한영부 어머니들은 조금 커뮤니티 형성을 해서 어디 신청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회의를 하시고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영부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학년 때 선택할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자꾸 이과로 진학하게 되면 또 어두운 면모들을 자꾸 설명해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수능을 물화생지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그대로 수능에 보죠.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들 자녀분들은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수능에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즉, 오늘 배운 거를 내일 물어봐도 까먹는 판국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3학년 때 수능을 봐라. 심지어 3학년 1학기 때는 지금 3학년 친구들은 1학기 때 절평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생투니 물투니 대충 공부해도 되는데, 어머니들 자녀분들은 3학년 1학기 때 목숨을 거는 또 추가목 상평 과목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머니들이라면 너무 암담한 현실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얘기하는 게, 선행 안 하면 이공계열을 보낼 것이다. 선행을 안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그냥 과탐 선생님이니까 어떻게든 세일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큰일 났다라고 보여줘요. 제가 진짜 시너지 과학학원 저희 거기 명성플라자만 있을 때만 해도 저 수학 혹시 어디까지 떼셨어요? 그런데 저희 수학 선생님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 저희 학원 절대 오지 마시고 여기 인근에 수학게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빨리 선행반 돌리시라고. 저 그렇게 상담했었어요. 그랬더니 막 어머님들 이렇게 진실되게 상담해 주실 수 없다면서, 왜냐면 아니 어느 과학학을 해서 과학하지 말고 수학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큰일 나요. 이공계열을 진학하실 거다. 그렇게 되면 선행 안 하면 조금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과탐 입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략 입시가 저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조금씩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교를 선택하기 위한 약간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과목이 이렇게 깔려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애가 이공계열을 시작할 때 이런 거 다녀보면 가야겠구나. 이런 학교로 가면 좀 과탐이 조금 더 많이 고생을 하겠구나. 이 정도는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앞으로 가서요. 페이지 하나씩 넘겨가다 보면, 자, 고교학점제, 5등급제, 그리고 수능의 변화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 페이지 이렇게 가서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28년, 즉, 어머니들 세대부터의 이제 입시 교육 과정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논술에, 수시 전형의 논술에 교과 성적이 들어간다. 즉, 학생부 교과 성적이 들어간다. 학생부라는 거는 이제 세트까지 포함한 어떠한 정성평가들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교과 성적이라는 거는 단순한 등급입니다. 그러면 등급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논술에서 변화한 점입니다. 그리고 정시에 이제 가장 뚜렷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교과 성적과 학생부가 무려 40%나 들어가요. 지금 현재 고3 친구들 그리고 고2 친구들은 2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0이 수능 성적이고 20이 교과 성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변화하는 장으로서는 서울대에서는 이 교과 성적 학생과 무려 40%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0%가 수능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교과 성적이 많이 들어간다. 즉 이제 선생님 저 정시파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내신 안 들으려고요. 이런 학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국 정시파여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신은. 그런데 어머니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들은 절대로 아이가 정시파라는 것에 지읒자도 못 꺼내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정시가 30%로 또 이제 약간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한양대의 정시 30% 중에서 정시 30% 중에서 정시 40%군요. 한양대 지금 현황으로는요. 그 정시 40% 중에 무려 80%가 다 N수생이에요. 즉 그러면 20%를 뚫고 우리 아이가 들어간다. 정시파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에 붙일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정시파에 지읒자도 못 꺼내게 만드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꽤나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어머니의 말만 잘 듣는 그런 착한 아이가 되지만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아라는 것이 생기고 자아라는 것이 생기면 이제 갑과 을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어머니들이 학생 눈치만 보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옆집 철수가 정식 돌린대. 엄마 나 어차피 수시 가망 없거든. 나도 정식으로 돌릴래. 그러면 때려서라도 알려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N수생을 뚫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무조건 수시로 갈 것인데 논술에서 교과 성적 많이 반영되는구나. 그리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말쯤, 내년 4월 말쯤에 정확하게 모든 학교 입학처에서 대입 전형 입시 계획이 발표될 겁니다. 각 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요. 각 학교 우리 아이가 고대를 가고 싶다, 연대를 가고 싶다,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입학처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말쯤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준비를 시키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1, 중3 대상의 이제 수능 과목이 되겠는데 선택 과목 폐지되었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 봐야 된다. 통합과학, 통합사회 수능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 1학년 과목을 수능을 봐야 된다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하는 파트다. 특히나 또 여기서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이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한테 통합사회를 수능 봐라? 그러면 크게 못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통합사회 선생님들이 들으면 극대노하실 수도 있지만 이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은 통합사회 때문에 보통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이 통합과학을 어마무시하게 어려워하거든요. 특히나 물리화학 파트요. 이 물리화학 파트 들어가면 애가 진절머리를 일으킵니다. 특히나 물리 파트에 1학기 파트에 이제 계산 파트 있고요. 2학기 파트에 화학이 또 계산 파트가 있거든요. 그쪽 가면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거의 아비규환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한테 통합과학을 수능 봐라? 이거는 조금 더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내년에 또 내후년에 수능을 봐야 또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교과 전형, 요거는 2026학년도, 즉 올해 수능 기준입니다. 2026학년도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2027은 아니고요. 2026학년도인데 왜 2026학년도 기준을 잡아놨냐? 바로 여기에 있는 수능 최저 요건들 보시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보다 분명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학년도 애들은 이 정도의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머님들은 아마 이것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렇게 예상만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정성평가 역시나 정성평가가 뭐냐? 바로 학기 말마다 우리 애도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그리고 교과목 선생님도 골머리를 쌓고 있는 바로 세 특입니다. 세부 특기사항. 이 세 특들을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이런 거의 기준에 한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세 특을 짜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가면서 길거리에 가면서 낙엽을 보면서 떨어지면서 이게 중력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작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의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을 하셔야 세특도 유리하게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봐봤자 사실 내년 학기 말에 가셔서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목 선생님이랑 이제 찾아가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 내신 5등급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과 학습 발달 상황 1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교과가 여기 안에 이제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반 과목 물화생치, 진로 과목은 그에 따른 추과목이 되겠죠. 이 과목들은 여기 적혀 있듯이 5등급제. 융합선택 과목 아까 강동고 명일여고 1학기 때 있었던 건가? 뭐 그렇게 융합 과목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이 돼서. 어쨌든 그 융합이라고 적혀 있는 그 과목은 절평이라는 겁니다. 얘는 절평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 그런데 저로서는 사실 절평 있는 과목이 되게 유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대치동에서 설명회를 듣다 보면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왜 그런지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결국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시험을 보고 등급이 나오는 시험을 봐야 아예 절대적인 등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 즉 절평 같은 경우는 결국 평균 등급이 올라가지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시험을 보셔야 어머니 학생부 교과로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일장일단이라고 봅니다. 뭐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잘 봐야 등급이 올라가죠. 그렇죠.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을 가끔마다 제가 봤을 때는 껴넣는 게 저는 학생으로서도 유리하다고 저는 여전히 그래도 판단하는 이유가, 너무 아이들의 과탐 부담이 지금 심하거든요. 왜냐면 집중이수제라는 거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양한 시선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시험을 보라 했다. 왜냐하면 평균 등급을 높여야 되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단점은 제가 봤을 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라는 거가 가장 큰 맹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즉 죄송합니다. 올라갔을 때 벌레 잡는 기계가 조금 다소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등급이 올라가겠지만 못 보면 과목이 등급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말씀, 여기 전문 교과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 교과가 뭐냐면 이제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전문 교과인데, 이런 전문 교과는 개설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것이 개설되더라도 거의 3학년 2학기 때 개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실 특수전문 교과는 제가 봤을 때 강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 대치동 워낙 잘난 학교가 많으니까요. 근데 강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들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얘도 또한 5등급 상평입니다. 얘 또한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알림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머니들 자녀가 진학할 것 같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공시정보, 이런 거에 보면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이라는 부분이 있고, 요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성적표에 있어요. 이건 올해 거 1학기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균 등급이 있고요. 요게 A, B, C, D, E가 뭐냐면 이제 90%, 60%, 80%, 70%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약간 복잡해요. 중학교는 이게 절대적으로 90점, 80점, 70점 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또 학교들마다 그러니까 약간 예측사항이에요. 한 요 정도 점수가 한 90점 정도 되면 얘가 대략 요 정도 퍼센트에 들어갈 것 같아라고 하는 되게 복잡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머니들이 이걸 해석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평균 등급만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A 등급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클수록 1등급 컷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아이들의 90%가 그러니까 뭐 1학기 중간, 기말, 수행평가 요거를 다 합해서 100점이라고 쳤을 때 90%가 약 60명, 그 전체 인원의 6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1학기 중간, 기말, 수행평가 얘를 총 100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90점 이상의 애들은 약 60% 정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머니들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막 다양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등급 컷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 컷 원점수가 높다. 그러면 우리 학교 우리 애가 아무래도 1등급 컷이 높은 학교에 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애는 선행이 잘 돼 있으니까 1등 컷 높아도 상관없어. 오히려 더 유리해. 1등 컷이 낮아질수록 또 높아질수록 이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아예 또 진학 사항을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한영고까지 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 요거 전부 다 상평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서 종합 전형. 얘 또한 서울대 2016 서류평가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얘가 정성평가와 관련된 평가 항목입니다. 정성평가. 이 정성평가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머니들 뭐라고요? 세특 적을 때. 세특 적을 때 이런 것들 사항이 들어가면 좋다. 이런 거에 사항에 한해서 세특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세특 작성할 때 이런 사항들 고려하셔라. 세특 작성 시 고려사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대는 이렇게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런 것들 반영한다.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성평가에는 이런 것들 반영해서 한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짚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항들이 쭉쭉쭉쭉 들어가고 보통교과, 전문교과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통교과가 다시 한번 3평, 전문교과도 3평, 융합 과목이 절평인 겁니다. 머리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문교과, 보통교과 얘네 둘 다 3평, 융합 과목만 절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교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2학기 때 보통 개설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학교가 열리지는 않을 것 같다. 몇몇 학교에서 열릴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이제 고교학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설계되지 않는 과목이 남학교에 설계됐을 설계됐을 시에 그 학교에다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우리 애가 생명과학 해서 의대를 진학시키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고급 생명과학은 안 깔린대. 그러면 남학교에 신청을 해서 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보통교과, 전문교과 전부 다 상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연계 이수 과목, 고려대 연계 이수 과목, 경희대, 중앙대 쭉쭉쭉쭉 이거 전부 다 이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요거는 이제 제가 대치동 설명회 다니면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사실 어머니가 한번 보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서울대 직윤으로 의예과를 가는 아이들 중 이제 그 서울 그 입시 소장님 안에 데이터 안에는 바로 등급인 겁니다. 평균 등급. 평균 등급인 거거든요. 즉 1.0부터 1.24까지가 보통 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로 붙었다라고 하는 데이터인 거예요. 즉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서울대 직윤으로 해서 공과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1.0부터 1.78 이거는 어머니 무슨 기준이냐면 바로 9등급제 기준입니다. 9등급제 기준. 5등급제 기준이 아니고요. 9등급제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인수로 했을 때는 아까 1.5에서 1.8로 가지고 조선생님 원장님 1.83? 나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등급제로 했을 때인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의 데이터들이 쭉쭉 적혀있는 가이드라인까지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대충 설명회를 좀 줄여봤습니다. 대충 설명회 제가 수많이 다녀봤는데 힘 빠지더라고요. 어머니도 정말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유쾌하게 조금 요약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떻게 잘 유익한 정보가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통과 쪽으로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설명드릴게요.